아까 황교안 전 대표 얘기하니까 그때 황교안 전 대표 단식했을 때 머리 깎았다가 그 멋있다고 뭐 화제되고 그랬었는데 그 딱 생각이 나네요. 그때 유튜버들이 얼마나 황교안 환호했습니까?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되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양쪽 팬덤으로부터 공격받은 유일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제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제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개딸들의 그 문자 폭탄 공격이 받으셨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폰이 3개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 반도체 개발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용을 좀 개발하고 나올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폰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제가 그 예결위원으로서 한동훈 장관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이 모럴 해저드가 이게 법무부가 임의다. 5년간의 그런 그 지표를 제가 다 화면에 띄우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처분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법무부가 경찰청에 이어서 전체 음주운전 징계 처분 120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더 엄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고 지금 주신 범위가 2018년부터 꽤 넓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넘겨서 그 기준에 맞게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장차관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꼭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가 이제 끝나고 그날 그 순간부터 이제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보내는 거기는 강성 지지자들이 보수 강성 지지자. 제가 지금 모르는 보는데 그 문자가 그렇군요. 이미 시작이 됐군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르지 않구나. 양쪽을 다 읽고 어디가 더 무섭던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기가 조금 더 그래요. 여기는 생명을 앗아버린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 그쪽인데 이쪽은 당신이 뭔데 무시하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 한 장관을 건드냐 이거였어요. 그렇군요. 여기 저희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팬덤이 좋으면은 그 BTS로 하세요. 정치하지 말고. 정치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사모가 있었을 때 노사모가 건강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된 다음에 이제 당신들은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감시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한테 중요한 건 네가 표방한 그 가치야. 네가 그 가치를 배반한다면 우린 배반하는지 안 배반하는지 우리가 감시할 거야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빠 좋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건 정치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문화 영역에서는 그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 정치에서는 해가 되거든요. 그냥 바로 그 정적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니까. 그다음 그것 자체가 당의 민주주의가 다 질식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장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팬덤이라는 거를 좋은 말로 풀이하면은 멋진 말로 핵심 지지층 이런 게 되는 거죠. 단단한 지지층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느끼는 이 핵심 지지층 팬덤에 대한 문제점은 오히려 이런 건데요. 과거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삼, 김대중 물론이고 핵심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리더십이 워낙 강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리더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 방향이 맞나 보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팬덤들은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차라리 이 말을 못하고 계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강성 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기는 약간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하지 마라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하셔도 우리 하는 거 좋아하실 거야. 수박을 깨야 돼. 그게 완전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는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진 게 진중권 교수님은 핸드폰 무사한가요? 아니 저는 가만 안 두거든요. 협박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전화 걸어요.
전화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협박하신 거예요? 라고 전화 끊어버려요. 다시 겁니다. 그럼 안 받아요. 계속 걸어요. 그러면 안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을 꺼놔요. 다시 겁니다. 그럼 전화에 밥 먹다가 생각나면 한번 눌러요. 한두 통이 아니던데. 뭐 이렇게 몇 놈만 잡으면. 한동훈 장관 팬이 만약에 그게 보내 똑같이 하실 거다. 그럼 뭐 한동훈 장관 팬이고 누구 팬이건 간에 싸가지 없는 놈들은 싸가지 없이 대해줘야지. 근데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정치인은 죽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정치 안 하죠. 좋은 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은 취임 후에 의전을 간소화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각종 행사에서 한 장관이 가운데가 아니고 바깥쪽에 서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좀 세대적인 차이도 있고 또 한 장관이 이렇게 보자면은 검사장을 하다가 바로 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전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그게 해본 사람은 자기가 안 하더라도 예. 처음엔 내가 안 해야지 하다가도 한번 하면 해보면 뭔가 봐요. 좋거든요. 저는 안 예. 해봐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다행히 그걸 이제 겪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그 직원들의 그 만족도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필요한 의전들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누려본 사람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위주의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이 있고 맞아요. 그걸 갖다가 즐기질 못해요. 오히려 그걸 너무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장 나가거나 이럴 때도 상당 부분 축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걸었다가 오히려 자기들만 망신당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장관이 갖고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탈권이고 이게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이건 사실 감성의 문제고 감수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장점이 이제 탈진영이고 이승만과 더불어서 조봉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인혁당 유가족들 저 배상 문제, 배상금 문제, 그 네. 문제를 또 풀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앞으로도 이런 탈권위, 탈진영, 그다음에 그 세대, 젊은 세대의 이런 행보들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주 동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매우 화제가 됐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기획이다 이런 설을 띄웠고요. 강성 지지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웃는 얼굴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장관과 이 씨가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둘은 1973년생 동갑내기 서울 현대고 5기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알려지게 된 경위가 우연이 아닐 것 같다며 정치 기획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판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 주변에 정무적 기획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정재 배우와 식사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띄운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은 한 장관이 해당 사진을 직접 SNS에 올렸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한가하게 저기서 연예인 뭐 친구랑 하더라도 저걸 SNS에 올립니까? 저거는 그만두고 나서 하실 일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니까요. 하지만 한 장관이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린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지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선 한 장관이 연예인 마케팅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배우 이 씨를 향해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옆에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하는 게 뭐 나쁜가요? 저는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아까 그 사진 찍은 얘기도 장관이 가운데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가운데 앉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아무도 권위적이라고 욕 안 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뒤에 가서 구석에 가서 찍은 것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나갔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의도한 거지요. 그런 네. 게 이제 기획이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지금 장관 빨리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인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행보마다 미리 생각하고 그걸 치밀하게 기획하는 것은 저는 장점이지 단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목욕탕에 때밀러 가도 항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지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약이 오른 거예요. 약이 오른 측면이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감성적으로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특히 중도층에게 굉장히 거슬렸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크게 거슬렸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건 일단 감성이 있는 거예요. 감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체득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기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기획이나 연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